안녕하세요. 성도 이레아니언 박선민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의 자가면역 질환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브레인 포그, 즉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중 오늘은 운동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한의학적인 치료로 어느 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주요 목적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 단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실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통해 좀 더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머리가 멍할 때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머리가 멍할 때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1년 뒤에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혹은 한의학 치료를 받는 경우와 안 받는 경우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린다면은 더 많은 분들께서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미국 쇼그렌 증후군 협회에서 나온 환자 교육 자료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며 인지기능과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 나온 논문에서는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 운동과 지중해식 식단,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좀 더 많이 복용할 것, 그리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심혈관 질환에 관리를 하면서 게임 활동 등의 정신 활동을 할 것을 추천했는데요. 자, 이 중에 첫 번째, 운동 효과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온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한 기사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행, 규칙적인 운동으로 막을 수 있어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 기사의 소스가 된 논문을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96명의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스트레칭 균형 운동, 관절 가동 범위 증가 운동을 18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유산소 운동 그룹은요, 주 4회 45분 동안 운동을 했고요. 자, 첫 주에는 가볍게 3분의 스트레칭, 10분의 본격적인 운동, 2분의 마무리 운동을 했고요. 정리 운동을 했고요. 매주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7주부터는 45분의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SBR 그룹에서는 마찬가지로 주 4회 45분 동안 운동을 시행했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시간을 늘려서 7주부터는 45분 동안 운동을 진행했고요. SBR이라는 거는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 4회씩 45분 18개월을 운동한 결과, 이렇게 해서 18개월의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처음 1년 동안은 훈련 지도사가 함께 했고요. 그 뒤로는 6개월 동안은 스스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략 참석률이 81%에서 87%였으니까 매주 4회씩 하는 건 사실 좀 힘들고요. 한 5번이면은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자, 그 결과 일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의 진행 정도에 비해서 이 연구에 참여한 인원들은 인지기능 점수가 두 그룹 모두 나빠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어떤 치료적 개선이 있다기보다는 서서히 줄어들 수 있는 자연경과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연구였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서두에서 관련된 연구 몇 편을 좀 리뷰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지기능 저하증과 같은 경도인지 장애와 같은 뇌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운동을 했을 때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많았지만, 인지기능 저하증 환자에 대한 연구는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베이커 연구에서는 6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해본 결과 두 그룹 모두 인지기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확인하기도 했고요. 자, 다음으로 국내에서 나온 논문도 한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인지기능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 활동, 유산소 운동, 그리고 인지 훈련을 했을 때 그 진행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 연구에는 49명의 환자들이 참여했고 24주 동안 진행을 했으며, 경과에 대한 확인은 MMSE와 에이다스코그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에이다스코그라는 거는 알츠하이머 병의 평가 척도라고 불리는 지표인데요. 에이다스코그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 증상의 평가 척도인데요. 총 11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기억력에 대한 평가 4가지,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 5가지,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수가 70점이 만점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기억과 실행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24주간 운동을 한 인터벤션 그룹에서는 에이다스 코그 점수가 한 7점 정도 떨어져서 평균 10% 정도의 점수 개선이 있었지만, 반면에 운동을 하지 않은 대저군에서는 증상 점수가 약간은 다음 작업 기억과 실행 기능 모두 운동을 한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보였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그 기능이 유지되거나 약간 악화되는 결과를 보였네요. 인지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한약 치료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최근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는 348명의 MCI 환자가 참여했으며 52주간 한약 치료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억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제일 관심 있는 한약 치료군은 174명이었고, 대조군으로 은행립 치료군 104명, 그다음에 플라시보 약 치료군 7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세 그룹의 초기 임상 증상은 모두 P점수가 0.05점 이상으로 동일했다고 보여지고요. 52주간의 연구 뒤에 치료 경과는 알츠하이머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했는지, 에이다스 코그 점수가 얼마나 변화가 했는지, MMSE와 그다음에 CGIC, KDS 등을 이용해서 평가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항목을 몇 가지 알아보면요. 자, 프라이머리 알콤으로 52주가 진행하는 중간에 총 10명에게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했는데요. 한약 복용군에서는 1.15%에서 은행립 복용군에서는 0.96% 발생했던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10% 환자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났죠. 그만큼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요. 간이 정신상태 검사로 인지기능 정도와 진행을 추정하는 평가 도구 점수인데요. 맨 위에 파란색 라인이 한약 복용군의 점수 변화인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인지기능이 개선되면서 점수가 개선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는 은행립 치료군과 유사했고요. 하지만 가짜약 플라시보 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52주가 지내는 사이에 인지기능이 약간 악화됐다고, 인지기능이 약간 약화됐습니다. 신호증에 대한 임상 증상 개선인데요. 신호증이라는 거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변증 단계로요. 이를테면 입이 마른다던가, 관절이 아프다던가, 잠을 못 잔다던가, 소화 기능이 좀 약해진다던가 하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한약은 한 가지 약제가 한 가지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많은 임상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는데요. 52주간 한약 치료 이후에 이런 신호증, 전신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평가한 경우가 67%로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의미 있게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침치료 효과 역시 너무 많은 논문들이 검색이 됐는데요. 2022년도에 발행된 책 한 권과 2023년도 발행된 논문을 통해서 대략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발행된 책에서는요, 알츠하이머 치매 혹은 인지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침치료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서 그 결론을 한 페이지로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 뇌신경 에너지 대사가 개선될 수가 있고요. 아밀로이드 독성이 좀 줄어들고,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신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으며,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신경 시냅스의 가소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고요. 신경이 파괴되는 에이팝토시스를 억제할 수가 있고, 신경 염증 레벨을 떨어뜨리며 신경 재생과 증식을 촉진할 수 있다고 실험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런 증상의 개선이 주관적으로만 나타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2023년도에 나온 시스템 리뷰에서는 그동안 발행된 침치료 이후의 영상의학적인 변화를 확인해본 22편에 분석해봤는데요. 그 결과 대상피질, 전전두 피질, 해마에서의 변화가 관찰됐고요.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활발한 활성을 보이는 DMN 영역과 일상생활을 할 때 활성이 높아지는 중앙신경망,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현저성 신경망의 변화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단계 혹은 경미한 단계인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에 관련돼서는 질환이 오래될수록, 염증이 심할수록 정도가 좀 커지며 진단받기 이전부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미 쇼그렌 증후군 진단됐을 때는 30% 환자들에게 관련 증상이 있었으며, 전체 환자를 놓고 봤을 때 약 80% 환자들이 브레인 포그로 고생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제로 경도 인지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는 20%였고
5% 정도는 많이들 걱정하는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개선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편한 방법은 운동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에서 보여진 것처럼 1년 정도 지났을 때 인지 기능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은 반드시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